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요즘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 한창입니다. 근데 오늘 밤에는 농촌의 숨은 봉사자 한 분을 주인공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주의를 청결히 하고 그리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존경할 만한 훌륭한 분입니다. 권호석 선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경위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권 선생님은 촌에 사십니다. 시골에 사시는데 전혀 나오실 생각도 아니하시는 분이고 나오라는 권유를 받고도 절대로 나오지 않겠다고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셨는데 우선 그 복장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옷을 다 입으신 잠바 위로 속내의를 입으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반팔의 티셔츠를 입으셨는가 여쭤봤더니 그 뒤에 항상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신다고요. 그래서 뭘 써가지고 다니시는가 우선 좀 보여드리고 나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담배꽁초 휴지는 휴지통에 버립시다. 거리의 질서를 지킵시다. 이런 글을 쓰셔서 항상 이렇게 입고 동네에서 다니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하시대요. 근데 그렇게 써서 입고 다니시는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휴지 좋고 그런데 한 15년인데요. 15년 동안 그렇게 써서 입고 다니십니까? 예. 네. 이제 멀리서 권 선생님 옷차림만 봐도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이 다 아시겠네요. 그 지방 그렇죠? 사람은 다 알죠. 예. 감들이 가면 예. 잊어먹고 내비다가도 더 쓸고 예. 그렇게 아저씨가 근데 보면 생각난다고 이제 쓸고 그래요. 권 선생님만 그렇게 입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또 딴 분도 그렇게?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가족 중에는 없습니까? 예, 막내가 국민학교 4, 5, 6학년 때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이제 시간이 그때는 국민학교에 있으니까요. 예. 예, 둥에다 써붙이고 사방에 같이 돌아다녔어요. 이제 저도 참 어린 아들 착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 돼가지고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입고 나서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던가요? 아예 뭐 별 오해를 받은 적도 셌고 네. 이상하게 본 양반도 많았죠. 네. 어떤 때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뭐 도덕으로도 뭐 저 정신 이상자라 해갖고요. 네. 그 장계 시장이 이제 5일 10일장 쓰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계속 이제 아침에 제가 이래요. 저희들 집은 이제 일과가 4시, 아침 4시 이제 제가 나가서 활동을 하려니까 집에 일을 쫓게 도와주고 식구가 애먹으니까요. 네. 도와주고 나가야 되거든요. 네. 4시 정도 일어나서 이제 나오면 첫째 우리 집 앞에 이제 가온이 있어요. 이제 네. 몸과 마음을 다바쳐 충성하라고 이제 하고 이제 정성을 다해서 효도하라고 이제 불이익과 사회의 봉사라고 이렇게 3가지를 써놓고 옆에 이제 태극기를 항상 걸어놔요. 걸어놔서 자고 아침에 첫 번에 일어나면 이제 전부 옷 입고 나와서 이제 마루 밑에 서서 난 이제 태극기 앞에 자랑스러운 태극기 몸과 마음을 충성을 다한다고 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시고 이제 묵념 이제 평화통일 위해서 훌륭한 우리 국민이 되었다는 이제 묵념을 올리고 이제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러고 일과를 시작하십니까? 하루 시작. 일을. 이제 여름에는 이제 소 같은 거 이제 좁게 소를 3마리 길러요. 네. 그래서 지금은 소금이 좀 괜찮아서 이제 한 마리 송아지 내면 100만 원 넘거든요. 네. 3마리 1년에 300만 원 그것만 해도 좁게 수입이 되고.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을 처음에는 이제 뭐 동네에서 어린이들이라든가 또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보고 놀리기도 했다고 그럽니다만 반대로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어떻게 이런 좋은 생각을 발상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격려해 주는 분은 없습니까?
지금은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없었습니까?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못 전부 이상하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오죽하면은 뭐 정신이 이상하다, 무슨 뭐 이제 도둑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오해를 했으려고요. 장계 시장 간데 그건 촌이니까요. 시장이라고 해도 촌이니까 비닐 하우스 이제 담배 말린 그 곡간이 있어요. 이제 변두리로. 근데 지내가 이제 저녁에 그날 저녁에 정신 이상자가 자고 뭘 고추를 거기다 좁게 널어놓고 말리는데 한 푸대를 담아갔대요. 근데 뭐 이렇게 휴지를 이렇게 죽고 엎드려서 이제 계속 죽거든요. 죽고 나갔는데 막 등어리를 턱 때리면서 막 깜짝 놀라서 바로 본 게 아유 막 무섭구나고 네가 뭐 누가라고 그래요. 네가 하면서 이게 생기는 안 잊어먹어요. 여기 뭐 우리 곳간에서 자고 가서 뭘 안 가져갔냐고 막. 사용을 뭐 아닌 방뚱이 홍두깨도 뭐 말도 안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아저씨 아무리 그렇지만 저는 사람을 알아보고 모시더니 뭘 알아보고 말씀을 그렇게 해야지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한 게 이제 옆에 상점주인들은 전부 잘 알거든요.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이제 아저씨는 안 그렇다고 그런 분이 절대 아니다고. 그래도 뭐 고지를 안 듣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무엇을 얼마나 잊어먹은 건 모르지만 다음 장날 내가 집에서 돈을 갖다 드리죠. 이제 그렇게 한 게 그 아저씨랑 좋게 수구지도 사더만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와가지고 계속 이제 주소면서도 기분이 그날 안 좋아요. 근데 지금 말씀 도중입니다만은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지금 사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 제 사는 곳은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신전부락이요. 그런데 저희 장수에는 이제 장수 또 말씀드리면 제 장수는 산 좋고 물 많고 아주 400m 고냉지대래요. 이제 농계님이 그 충절고장 농계님이 사시고 군수님이 참 물 많고 깨끗한 곳인 게 이 서울에 계신 양반도 그거 이제 한번 가볼 만한 곳이군요. 때묻지 않고 이런 데는 좋다고 한 데는 전부 쓰레기 그런 데막 지저분하지 않아요. 그거는 깨끗하고 물 맞고 그런 게 한 번쯤. 권 선생님이 항상 쓰레기를 치우시니까 뭐 깨끗하겠죠. 근데 지금 뭐 아까 누구의 고향이라고 그랬습니까? 농계님. 논계. 예, 농계님. 논계의 고향이 그 장수입니까?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지금 사시는 연평리? 네, 거기는 그 몇 가구나 삽니까? 동네. 그에는 한 45가구 살았는데 이제 전부 이제 도시로 젊은 사람은 나가고 한 25가구 정도 살아요. 그렇군요. 네. 그 아침에는 그렇게 4시에 일어나셔서 국기에 대한 맹세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훈을 한번 다 읽어보시고 그러고 나가서 일하시고 그런다는데 저녁 때는 뭘 하십니까? 이제 그러고는 그날 일과가 시작되면 아침에 이제 소를 기르니까 이제 여름에는 깔을 좀 피놓고 겨운기를 이제 그 나중에 나오면 겨운기를 하나 구입했어요. 했는데 겨운기다 깔을 하나 비다 놓고 7시 차가 있죠. 거기서 나오는 차가요. 나면 이제 저 말인데 오라는 사람 없어도 갈 때는 바빠갖고 뭐 시간이 없지요. 7시 차 이제 타고 나와서 나오면 시장에 오면 한 8시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고 다니다가 이제 어떤 때는 또 다니다 보면은 어떤 한 번은 그 젊은 사람들 한 4명인가 학생은 아닌가 본데 젊은 사람 청년들이 내 서서 담배를 다 피더만요. 내가 이렇게 주워 가니까 어떻게 그 이상하게 탁 그때 탱갖고 이렇게 머리로 툭 해갖고 이렇게 앞으로 탁 떨어지게 해요. 담배를 보라고 그러는 게요. 주워가는 게. 담배를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줍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담배를 던지더라. 근데 내 머리 위로 타서 탁 해서 앞으로 떨어지게 그렇게 어떻게 기술적으로 떨어지대가 참 속으로는 그냥 자꾸 그냥 주워 또 하는 게 또 3번까지 그냥 무슨 이제 내가 무슨 나쁜 말이나 할란가 싶어서 그랬는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래 무심코 주워서 가니까 다니면 그래서 막 머리를 고개를 좀 미안한 거게 돼요. 다음에는. 그러더니 또 어디로 가버리더만요. 그런 때도 있고. 그 저 고향에서는 몇 대째 살고 계십니까? 그 이제 아버님하고 저하고 이제 밑에까지 따지면 3대. 그러셨어요?
집에 오니까 아버님은 이제 신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팔남매요. 저들이 이제 팔남매 몇째십니까? 장남이에요. 그래서 걔 그때는 그 무렵에는 참 뭐 곤란했잖아요. 네. 걔 하도 곤란하고 해서 이제 제대했고 나와서 그 봄이 이제 막 쑥을 많이 뜯어갖고요. 네. 쑥을 이제 삶아가지고 그 속 밀가루 만들고 껍데기 남은 거요. 그걸 이제 좁게 팔아다가 네. 그걸 이제 쑥 많이 하면은 이제 한 주먹이나 해서 그냥 석근통만 돼요. 그것도 배가 이제 안 차게 그렇게 먹고 네. 그렇게 잘하고 또 소나무를 그전 이제 촌에 있으면 큰 올피는 게면 봄에면 물이 오르거든요. 네. 이제 그걸 뺏기서 그 송곳떡이라고 촌에서는 그때 그랬어요. 예, 예. 그걸 먹으면 대변 보면 안 나와서 그냥 파내고 그런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사셨군요. 네. 너무 이제 제대했고 나와서 너무 지게질로 그냥 품팔이는 참 뭐 그냥 고된 일은 다 이제 동네에서 맡아하고 이제 뭐 변소 그냥 대소변 퍼내는 것도 다 하시고. 맡아서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장만한 그 저 농토가 얼마나 됩니까? 그때 그래갖고 이제 촌에서 그때 쌀개라고 있었어요. 예. 50가마니짜리, 70가마니짜리. 그런데 이제 그놈을 이제 1년에 한 6가마니 정도 벌어서 한 6, 7년 되면 이제 그것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놈 이제 목이 찾아서 그렇게 장만한 게 이제 한 11마지 장만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아들 이제 오남매를 뒀어요. 오남매를 네. 뒀는데 이제 이렇게 학교를 이제 서울대학교 다니고 한 밑에는 전북대학교 상대 이제 2학년 뒤 1월달에 군대 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밑에 딸들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네. 이제 막둥이는 중학교 2학년. 음. 그렇게 가르치다 본 게 한마디도 뭐 나오는 생산 별로 한 게 돈을 팔아먹었죠. 5마지기. 그럼 지금 6마저기 남은 예, 6마지기 정도 이제 식량은 뭐 그냥 해요 충분히 예. 먹고 살기는. 그 학비는 어떻게 합니까? 자제분들 학비는 주들이 장학금을 좀 타요. 허허. 타고 저는 아르바이트를 여태까지 했거든요. 네. 이제 일주일에 뭐 2시간 가지고 50만 원 받나요? 그런데 요즘 뭐 고시 공부한다고 한 지금 좋게 못해요 아르바이트를 한 게. 한 달에 이제 지 잡비 한 30만 원 정도 이제 올려주는데 이제 아들도 이러시고 한 게 좋게 그때보다는 좋게 심이 든다고 봐야죠 이제. 그래도 보람이요 그게 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저 빠듯빠듯 저같이 사는 사람이 걱정 없고 집안에 그냥 가면 집안에 가면 이제 식구도 막 서로 밤에 가면 일과 이제 직장 없는 직장 생활하고 7시면 집에 들어가거든요. 네. 들어가면 식구도 그냥 욕봤다고 하고 그것이 하고 그 아들 때도 주물러주고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서로 막 이제 그날 한 일 서로 주고받고 하다 이제 서로 웃고 너무 이제 불부해요. 아무리 돈은 없어도 저렇게 네. 웃음 웃고 그렇게 산다고. 그럼요. 그 뭐 지금 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으시다고 여기 나오셨겠습니까? 여기 나온다는 것이 무슨 대단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알리고 싶어서 저희들이 모셨는데 그 20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훌륭하신 일만 하시니까요. 근데 그 쓰레기를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 농사일 안 하실 때는 쓰레기만 주우신다고 그래요? 계속 쓰레기만 주죠. 그러면 그 동네는 뭐 깨끗할 테고 그 밖에 딴 데 가셔서 또 쓰레기 주우시는 데는 없습니까? 이제 주로 장날 장날 가서 쓰레기 치우시고. 장수 장날 장계장인데 5일날 10일날인 게 그 예. 한 번씩만 가도 저는 집에 있을 여기가 하루도 없어요. 아하. 이제 그렇게 장날 다니고 가끔도 그 가까운 진안장에도 여기 틈 있으면 가고 전주시는 이제 일주일만 3, 4일은 전주시내 아들이 자취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고 먹고 네. 거기 이제 주워서 이제 봄 가을로 하천 청소도 한 번씩 하고 하천이요. 하여튼 이거 막 참 무서워요. 그거는 말씀 들으면 밤에 모르는데 낮에는 안 버리는데 밤에 갖다 누가 버리지도 모르게 다 버린다고요. 밤에 쓰레기를 하천에다 버리는군요. 하천에다. 그런데 하하. 그거만 이제 그 옆에 있는 양반들한테 물어도 모르는데요. 누가 버리는 거 그래. 예. 예, 그걸 치우면서도 한 번은
이제 장화를 신고 깔구리로만 이제 긁어내리거든요. 네. 한참 버리기는 쉬워도 그 줍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막참 이제 예. 욕 본다고 막 그런 양반이 셌지요. 그러다가 어디 살이 막 뿌툭하고 어쩌다 한 번은 그게면 큰 못이 많지는 쭉 들어가갖고 못에 찔렸군요. 예. 그냥 한 일주일 한 10일간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래갖고 애 먹은 적도 있고. 말이에요. 이 사회 근데 저 여기 가지고 다니시는 거 있잖아요. 왜? 찍게요? 예, 그거 좀 보여주세요. 이거는 아주 평생에 들고 다니신다면서 이 집게는요? 여기 이 안에 이제 속개쯤에다 넣고 다니죠. 아, 넣어가지고 다니시고. 넣고 다니다 이제 예. 어디 나가서는 이제 전부 내갖고 여기 이제 봉지요. 봉지도 또 있으십니까? 봉지는 몇 개를 쳐놓고 어디로 가. 어저께 제가 서울에 왔어요. 네. 왔는데 이제 서울 시내 이제 여기 이 근방을 다 다녔거든요. 네. 다니서 주소니까 저쪽 참 저보다도 그 못한 그 불쌍한 그 양반이 그 포장마차 하는 아주머니가 참 고생 수고한다고 그냥 오뎅 그릇을 오늘도 두 번이나 줘요. 참 너무 다 고마워서 그렇게 막 애쓰고 욕보신다고 참 아저씨 같은 분이 지금 세상에도 있다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오뎅 그릇 저쪽 이쪽에 저쪽이요. 예. 포장마차 두 개 있다면 이 도로 바로 건너세요. 예. 그리고 어저께 또 여기 앞에 오니까 어떤 분이 저 포장마차 아주머니도 여기 모실 걸 그랬네요. 또 요즘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분도 있나요? 예. 어저께 또 이 앞에 지나가는 어떤 분이 아저씨 같이 죽지는 못하는 건 버리지는 말아야 하면서 이제 휘통에 쳐놓고 그런 방송국 안에 들어오셔서 뭐 주신 거 없습니까? 저희 방송국은 어떻습니까? 깨끗하고 많이요. 네. 주술 게 별로 없어요? 네. 예. 다행입니다, 그래도. 예. 그러면 그거는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고, 거기 주순 쓰레기는 어디다 갖다 버리십니까? 이제 그 휴지통 있는 데는 휴지통 있는 데 전부 버리고 네. 이제 그 집 앞에 대게 보면 휴지통을 놨어요. 전부. 네. 그러면 이제 거기다 버리고 어떤 때는 한 두 번은 기억이 남는데 그걸 버리니까 막 거기다 버린다고 욕을 하더니 아이고 다 버리도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집 앞에 전부 집 앞에서 무슨 쓰레기인데 거기다 치우면 이제 어디냐고 내가 그런 말을 했지요. 네. 그랬더니 뭐 거기다가 우리 쓰레기 차 하나 그 미화원 오면 그 부숴주려면 힘들고 한데 거기다 버린다고 막 이거 저희 집 앞에 쓰레기를 치워주는데요. 네,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도로 치는 갖고 나와서 딴 데다 버리고 대개 보면 참. 이제 잘 안 치우는 집에서 그래요. 그것도 보면. 네. 예, 잘 안 치운 집에서 그런 말씀다. 그러고 안 치운 집에서 안 주워줄래도 안 주워주면 바람이 불면 딴 집까지 다 깨끗한 집에서 다 날아가요. 관계 자기가 안 치우면 그 사람들은 바람 부는 날만 집 앞에다 쓰레기를 버리는 모양이죠. 자기가 한 번에 자기 집만 뭐 손해가 있는 거야. 나무 자기가 내버리고 안 쉰 게 남의 날아간 게 남 거지 피해를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제 말을 좀 드리는 게 그래서 그럴 땐 참 기가 막히시겠습니다. 예.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치워서 자기 집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다 넣어주는데도 왜 치우느냐, 왜 쓰레기통에다 그걸 넣느냐 이제 이런 얘기군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이건 5년째 이건 가지고 다니요. 네. 그 전에는 손으로 한 10년간은 손으로 전부 했어요. 그다음에 그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휴지에다가 아들 똥을 싸세요. 네. 그냥 싸서 안 비게 그냥 툭 던져 놓거든요. 네. 그럼 보통 확 주물르면 하루면 똥도 뭐 10번 이상은 꼭 주물러요. 그리고 춤 같은 거 그런 것도 뭐 보통 그러고 한 게 어떤 아저씨는 이제 거기서 당신 병 들어 죽는다고 난 그러지 말라고 자꾸 그런 사람도 쬐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래요. 나는 자기 마음의 병이지 자기가 이건 더 안 들었고 깨끗하다고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하면 제가 10년, 15년을 그렇게 하고 다니기도 여태까지 병 안 들고 감기하면 잘 안 들고 그런데 자기가 마음이 이제 달게 먹은 게 병이 들지 네. 자기만 거시하게 마음을 먹으면 병이 안 든다고 저는 그렇게. 네. 그래도 뭐 쓰레기를 이렇게 치우시고 청소하시고 그러고 나서 손으로 뭘 잡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좀 자주 닦고 그러셔야겠네요. 예, 그 어떤 데 이제 모기 그러고 다니면 다 목이 타요. 예. 이제 물을 얻어먹으러 이제 식당 같은 데 들어가면 손을 보고는 저거 물 있어도 없다고 그래요. 예. 그 어떤 사람은. 그런데 그냥 이제 나오죠. 나와서 또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가면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세상에 아직까지요. 예. 근데 제 이제 포부가 이제 내 이제 돈 없어 사회 봉사는 못하고 이제 몸으로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일하고 다닌다고 이제 이렇게.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그 저 연평리까지 들어오는 그 저 버스가 있다면서요? 예. 근데 그 이제 장수 장계 이 마을이 고지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400m 예, 정도 예. 되는 고지대인데 해발 400m면은 그 결코 낮은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무슨 그 저 길이 아주 그 겨울철이면은 눈 쌓이면은 나쁜 길이 있다고 그래 위험한 길이요. 거기에 제설 작업을 매년 하신다고 또 들었습니다. 8km나 그 이제 위험한 데가 8km가 한 12km 되는데요. 예. 그중에서 위험한 데가 한 8km 돼요. 예. 8km 되는데 통학생이 한 120명 돼요. 예. 주민 합하면 이제 많지요. 네. 많은데 그 음지 400 그건 이제 곧질에서 한 450, 한 500 정도 되는데 그 음지 비탈길이 그 하도 위험하고 네. 밑에는 한 150m 낭떠러지 밑에 시퍼런 물이 흐르고 있어요. 하하. 근데 거기서 무슨 한 번 사고 나면 하나 못 살죠. 그건 다 죽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 차가 위험해서 잘 안 들어와요. 눈 조금만 하도록.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서부터 그 한지는 한 20년, 21년, 69년서부터 했거든요. 예. 20년째. 이제 겨울에 눈 오면 거기서 하고 눈 안 오면 이제 이런 데로 나오고 그러거든요. 눈이 오면은 그 눈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쓸고 네. 이제 근데 너무 많이 오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미는 걸로 밀고 이제 그 발통 닿을 자리만 이제 그 발통 닿는지만 흙을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어른 흙을 막 판이라고 애를 먹 지금은 한 3년 전부터 군에서 이제 드문드문 모래를 좋게 갖다 놔줘요. 아, 모래를 놔주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놈을 갖다 푸대다 비료 푸대다 하나 담아가지고 이제 그 쓸고 나면 이제 거기다 안고 네. 이제 이렇게 다 못 버리고 쭉쭉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쭉쭉 양쪽에 뿌리 나가거든요. 이제 그런 게 하면서 이제 눈이 많이 오면 이제 아까 겨운기 나왔는데 겨운기를 이제 그런 작업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겨운기를 구입했었어요. 한 8년 전인가요. 겨운기다 눈이 많이 오고 하면 이제 제 식구하고 네. 이제 겨운기다 흙을 하나 담아요. 담으면 저는 겨운기를 이제 살살 먹고 가고 집에 이제 식구는 그 위에 올라타고 삽으로 이제 이렇게 뚝뚝뚝 이제 던지고 흙을 뿌리면서 가는군요. 이제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운전수 아저씨도 참 저런 분들이 다 계신다고 하면서 이제 막 장갑도 가다가 그냥 장갑 젖어쓴 게 새로 쓰라고 던지주고 가고 네. 그렇게 한 21년을 하다 본 게 거기서 학생들 차가 안 들어오면 참 뭐 한 이제 소재지까지는 한 12km 한 30리가 되거든요. 네. 근데 걸어가야 되겠군요. 걸어가 새벽에 일어나서 여학생들은 한 다 울고 다니고 예. 그럼 나도 막 눈물이 나고 예. 그렇게 울고 다니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안 보고 이제 막 영하 막 24, 30도 그 산코치는 그렇게 되거든요. 바람은 팍 불고 그래서 이제 빵 모자 쓰고 막 눈만 내놓고는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하면 이제 내가 그렇게 작업을 하면 하루라도 차가 빨리 들어와요. 그 차부에서 거기 가면 아저씨가 눈 쓸고 흙뿌리 쓴 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차를 예. 빨리 뒤보내고 그러거든요. 고마워서 그냥 내가 쫓겨도 몸이 괴로워도 누워 있을래도 내가 쫓겨 내 몸 하나만 꿈적거리면 여러 사람이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니는데 그런 생각이 누워 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하다 본 게 한 21년 하다 본 게 제일 그냥 사고는 났었죠. 그런데 그냥 한 3번은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네.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가 버스를 이제 한 학생들을 한 차고 주민들이랑 그날이 마침 장날인데 예. 싣고 오는데 오는데 내가 흙을 뿌리거든요. 여기는 네. 뿌리는데 저기서 오는데 여기서 가는데 뒷바퀴가 이렇게 올라가다 비탈길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꾸 가도 이렇게 잡아 돌아가요. 낭떠러인데요. 그럼. 예. 이제 그건 난포를 터서 지를랭이라고 독이 많거든요. 가요. 예. 그래서 한쪽 바퀴가 독이 좁게 걸려서 자꾸 그래도 독을 밀고 이렇게 나가는데 독이 많으니까 그냥 큰 놈을 이렇게 하고 그 뒤 발통인데 던진 것이 어떻게 탁 걸려갖고 그놈이 안 걸려갖고 좁게만 많지만 더 났으면 궁금한데
그야말로 그 학생들 이제 운전수 모두 나와갖고 참 아저씨 마침 거시하다가 거기서 눈을 치우고 계셨군요. 예, 눈물을 그냥 거시하면서 참말로 생명을 참 거시하는 자. 아저씨라고 하면 참 지금도 그 운전수님들 지금도 겨울 같은 데 되면 내일을 사다 주고 그래요. 참 고맙다고 참말로 고맙다고 그냥 예. 그렇게 그때 만약에 예. 그 흙을 바퀴 밑에다 뿌리고 그러지 않았으면은 그러면 그 차가 굴렀으면 굴렀지요. 150m 천야마냐 낭떠러지에 하나도 못 떨어지는 살아요. 겁니다. 못 살아요. 예. 그리고 또 한 번은 이건 얼마 안 된데 한 5년 된가 지금 그 장수군 그 군 농협 자가용인데요. 4명이 타고 지금도 그 군에 가면은 정림도 사주고 그래요. 예. 자가용 이렇게 4명 타고 쭉 올라가는데 이 밑에는 흙을 뿌리쓴 게 그냥 올라가다 흙 안 뿌린 데가 이렇게 막 또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 낭떠리로 가. 양다리가 8km나 되는 게 많지요. 네. 또 이렇게 잡아 돌아가. 그건 독이만 하니까 차가 부서지면 부서지고 큰 독을 안아갖고. 돌이요? 예, 예. 자가용인 게 좀 야축거든요. 예. 가해가. 큰 독을 잡아 던진 게 그냥 차가 부서지면 던진 게 그 가운데 그가 딱 걸린 게 차가 못 내려가고 딱 걸리거든요. 하하. 그래갖고 그런데 참 그분들이 가서 지금도 점심을 많냐면 사주고. 점심이 문제입니까? 예, 예, 예. 그 8km나 이렇게 되는 그 길을 말이죠. 그것도 이제 비탈길이고 이제 꼬불꼬불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산 허리를 끼고 이렇게 길을 냈으니 그러면 그 다 그 눈을 치우고 흙을 뿌리고 하려면은 대충 얼마나 걸립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요. 며칠 걸리겠어요, 그거? 아침에 이제 밥을 짜고 하면 차 와서 못 먹어요. 밥은. 예. 이게 고구마를 이제 한 4개나 5개나 집에서 이제 농사를 치니까요. 네. 그러면 삶아서 이 잠박 해종에다 이 비닐로 싸서 넣으면은 잠박 기운이고 몸에 이제 열이 나고 한 게 네. 그렇게 차 없던 하네요. 예. 이제 그놈을 이제 정집되면 먹고 이제 그거는 물이 별로 없은 게 이제 눈으로 이제 거시하고 이제 그렇게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걸 치워야 됩니다. 예, 그렇죠? 이제 점심 먹 이제 저는 담배 안 피고 이제 그러니까 어디가 한번 뭘 이거 휴지들 주서면 계속 점심 먹을 때나 휴들 안 하고 그냥 계속 일만 하고 돌아다녀요. 참 대단합니다. 예. 그렇게 힘든 일을 계속 하시면 몸이 불편하거나 혹시 무슨 뭐 병을 얻으셨거나 이런 적은 없으십니까? 이제 근데 지금 제일 괴로운 것이 동상 그러고 있어요. 동상 이거 동상이요. 예. 예. 지금 이것도 비닐을 여기다 이제 양쪽에 이렇게 다 이렇게 그러니까 양말 속에 지금 비닐을 양말을 신고 비닐 봉지 위에 양말 신으셨어요? 양말 예,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저녁이면 동상이 이제 첫 번에 한 번 동상이 걸리니까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 네. 이제 얼어갖고 동상이 걸린 게 계속 겨울만 되면 동상이 도돼요. 네. 그냥 밤이면 근지럽고 아리고 네. 이제 이것을 좁게 하고 가면은 저녁이면 좁게 덜해요. 아, 그러니까 비닐로 싸고 하시면. 싸고 하면 이제 좁게 따시니까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저녁이면 이제 아들 식구하고 찬물을 떠가지고 이제 그 동상에 바르는 약을 사다 놨거든요. 이제 네. 그러면 바르고 찬물을 떠다 씻고 그러면 좁게 나서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나와갖고 아들이 이제 팔 좀 올려줘 그러면 서로 이제 아들하고 이제 식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로 대화하고 참 나 때문에 이제 더 고생한다고 이제 식구한테 그런 소리 하고 하면 이제 서로 웃음 웃고 참 그렇게 그날 일과 끝난 그때는 참 보람 참 재밌어요.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눈을 치운다든가 쓰레기를 치우란다든가 이런 걸 쭉 하시면은 아는 분들도 만나고 또 모르는 사람도 만나서 격려해주고 뭐 그런 예, 분들도 그걸 많겠죠. 하다 보면 한 군수님, 뭐 국회의원 같은 양반인데 예. 좁게 자가용 타고 가다 그런 분들이 이제 혹시 10,000원도 주고 20,000원 주고 그러네. 야, 저는 절대 그런 안 받거든요. 예. 가면 차에서 그냥 던져놓고 그냥 가버려. 예. 가면 그거 할 수 없지 어떻게 해요. 예. 그놈은 것이 하면 전부 다 그 불쌍한 그 의지할 곳 할아버지들이 그런 데 쐈어요. 네. 하고 이제 그 텔레비전 그런데 보고 또 그 지방 현재
그 부모 소년 가장 네. 지금- 소녀 예. 가장이요. 네. 그 지금 한 국민학생 부모 있으면 어린양하고 그런 네. 세대 전부 밥에 먹고 하하. 그러고 댕겨 예. 그런 학생 참 불쌍해. 나는 굶어도 그런 것이 하면 참 이 텔레비 같은 거 보면 참 또 마음이 약해지는가 그냥 눈물 나고 그래요. 네. 그런 사람도 이제 전부 이제 쫙 많지는 않지만 이제 남이라도 사 뭐라고 주고 이제 그냥 참 나누어서 이렇게 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무슨 고통스러운 것도 나누면은 반이 된다고 그러는데 사랑을 반씩 이렇게 띄어서 나누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 참 이런 분이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20년이나 계속이 됐다고 그러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예. 그 혹시 뭐 군이나 이 도나 아니면은 뭐 정부에서 격려하거나 무슨 상을 주거나 그러지 않던가요? 예, 그런 거 여러 번 있어요. 아까 이제 있었겠죠.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세상에 지금 이제 부유층이나 나보단도 이웃을 더 생각하고 나보단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 이 사회가 더 밝아질 것 같고 네. 그게 제 생각이에요. 나보단 남을 좀 내 어려움보다 남 어려움을 더 생각하면 제 생각은 그래서 이제 그 여태 그 이제 그런 저는 여태까지 너무 어저께도 와서 이제 저기 말씀드렸는데 너무 말이 간단하고 하셔서 나는 너한테 이런 것을 표현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그 말 주변도 없고. 그게 어디서 그 예. 격려를 하고 상을 주시던가요? 그게 8년인가 장계 그 제시 청년회에 있어서 이제 상패하고 이제 부상으로 10만 원 주더만요. 그래서 이제 그거 10만 원도 또 어디 갖다 주셨겠구만. 이제 군수님이 거기 오셔서 이제 군수님한테 이제 그 의지하고 있는 할아버지 노인당에 좀 주라고 이제 전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또 이제 작년인가 선행 도민상을 주더만요. 네. 그래서 저는 저보다 이제 훌륭한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저는 잘 자격 없은 게 아시안다가도 한 번 거지하고 아저씨보다 뭐 더 거지 않냐면 어디냐 하면 결코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20만 원을 부상으로 주더만요. 그래서 이제 또 거기도 군수님이 오셔서 군수님한테 이제 이거는 소녀 가장 이제 좀 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드렸더니 저희 뭐 면회로 이제 그 국민학교 다닌 소녀가장, 이제 중학교 다닌 소녀가장 4사람을 이제 추첨해서 5만 원씩 줬다고 또 그러더만요. 이제 그 후로 작년 12월 달인가 이제 애양 대상을 또 받았어요. 네. 그래서 하는 것도 없는데 자꾸 상만 받아서요. 그래서 거기서 부상으로 또 100만 원을 샀어요. 하하. 그 사실은 권 선생님 여기 나오시지 않으시겠다고 자꾸 그래서요. 제가 또 나오셔서도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으로 알고 그래 저희들이 본인이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하실 것인가 또 본인이 얘기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 않겠는가 주위에서 쭉 지켜보시고 또 그 지방에서 공직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그 권 선생님을 많이 추천도 하시고 온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모시기로 했거든요. 네. 아마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좀 나와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그 마이크를 조금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전북 애향본부라고 있습니까? 애향운동본부. 네. 애향운동본부. 운동본부에. 네. 지금 사무국장으로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배 선생님이신데 멀리서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공직 생활도 오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어느 지방에서 주로 그 전라북도 내에서 네. 도본청 그리고 시군에 네. 그래서 군산 이리시장 네. 근무했고요. 네. 또 도본청 국장도 근무했고. 예. 지금은 이제 공직에서 네.
은퇴해가지고 예. 이제 고향 사랑 운동, 네. 애양 운동 네. 예, 지금 봉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저 권호석 선생은 그 동안에 어떻게 알게 됐으며 어떻게 그 지켜보셨습니까? 에, 또 그리고 그 애향운동본부에서 훌륭한 그 전북인으로 이렇게 네, 추천하게 된 그 동기는 어디에 있는지요? 네. 제가 이제 작년 연초에 네. 알게 되었는데요. 네. 매스컴을 통해서 소개가 되기 때문에 네. 직접 알아봤어요. 네. 그때 이 모든 것이 훌륭하고 특히 그 저희가 애양 대상이라는 상을 매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어떤 분한테 드리고 있냐면은 숨어서 참 진실독에 우리 고향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또 고장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는 그런 인사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 우리 권호석 선생이 아주 그런 취지에 아주 적합한 분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을 드리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특히 어려운 그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웃과 또 고장을 위해서 그야말로 정직과 봉사를 그 생활 신조로 삼아서 보지 않는 가운데 네. 몸소 실천하는 그 정신 이것이 바로 애양 정신이다. 예. 그렇게 인정이 되어서 큰 상을 작년 드리게 된 겁니다. 예. 참 다시 한번 축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 자리에는 그저 우리 권호석 선생님의 장남이 되는 권오영 군이 나왔어요. 이 아드님도 또 훌륭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잠시 이 자리에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권오영 군은 지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다닌다고 그래요. 네. 예. 고등학교는 어디에서 다니셨어요? 고등학교는 전주 해성고등학교라고 나왔거든요. 예. 그 전주 해성고등학교 해성. 네. 해성고등학교에서 그 서울대 법대에 몇 명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학년에서는 2명 왔고요. 동창생이 2명이 왔습니까? 예. 예. 그리고 후배 1명 있고요. 그래요. 예. 지금 몇 학년이죠? 이제 4학년 올라가요. 4학년 올라가요. 예. 그동안에 그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장학생으로 그 학비를 걱정을 안 시켰고 또 요 근래 와서는 그 후배들을 과외지도라고 그러나요? 네. 그래가지고 뭐 아주 생각지도 못했던 큰 돈을 번다고. 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평소에 저렇게 하고 다니시니까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이제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에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되게 어렸기 때문에 뭔가 아직 사고가 덜 돼 있었고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저런 일을 하고 다니시니까 좀 창피스럽기도 하고. 내심 좀 부끄럽기도 하고 예. 왜 저러고 다니실까 집안일 좀 충실히 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으실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좀 크고 대학교 이렇게 딱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정말 아버님께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공부를 이렇게 그 교육열이라고 그럴까 예. 저희들에 대해서 공부를 가르치시겠다는 그런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꼭 어려운 학비 문제 같은 경우도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래가지고 저 애양운동본부에서 주는 장학금도 받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조금씩 해가지고 돈도 좀 마련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서울법대 3학년에 재학 중인데 예. 요 근래는 고시 공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그래가지고 예. 평소에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자주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도 모르게 그 제 마음 속에 그러한 어떤 생활 신조랄까 그게 싹트게 돼가지고 네. 근데 그렇게 살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이제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 장래에 희망하고 결부를 시켜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회에 올바른 일을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우선 내가 법대를 들어왔고 또 법대에 들어오면 대부분 뭐 고시를 본달까 하는데 고시라는 그 길을 통해 가지고 뭐 가난하고 뭐 좀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하고 네. 좀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좀 열심히 좀 살아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요? 예. 이 내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하시니까 아드님은 더 훌륭하실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너무나 막 열심히 사시고 그러시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하루 생활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하루에 반성도 많이 하고 이렇게 뭐 계획 같은 거 짜가지고 좀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버님 생각을 할 때마다 좀 열심히 살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해요. 그래가지고 네. 친구들한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예. 그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삶의 지표를 잘 설정을 하시고 말이죠. 좋은 결과 있기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예. 그 지역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도 우리 김영배 국장께서는 대단히 좋은 일이고 네. 흐뭇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예.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전북 도민 여러분들이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 권 선생님을 보고 주위가 다 따라서 말이죠. 네,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실 수 있게 참 대단히 훌륭하신 분을 오늘 모시고 또 아드님까지 이렇게 나오시고 김영배 국장님 나오시고 주위 배운 게 많고 그리고 우리 지금 전북에 사시고 계십니다마는 전북이 우리나라지 어디 딴 데 나라입니까? 그러니 우리 국민들 전체도 또 우리 권 선생님을 오늘 보고 흐뭇하고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예. 건강하시고 말이죠. 그렇게 봐줬으면 예. 좋겠어요. 즐거워서 하시는 일이라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실 분으로 제가 보입니다. 예, 이제 뭐 노동 못할 때까지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계속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예.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유,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우리 사회의 그 빛과 소금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보다는 또 저 훌륭한 양반이 센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자리에 모셔서 오라고 해서 참 되게 김영배 국장님도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아드님이신데 권오영 군 건강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예. 지금까지 묵묵히 헌신적인 봉사 활동을 해오신 전혀 나서기를 싫어하시고 그리고 숨어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20년, 30년 계속해 오신 권오석 선생을 모셨었습니다. 근데 좋은 일은 아무리 감추어도 나쁜 일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세상이 알게 되나 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아주 흐뭇한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